혹시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회의실에서는 완벽해 보이던 사람이 밥상 앞에서는 이상하게 불편하게 느껴진 적 말입니다. 나는 평생 수천 번 사람들과 밥을 먹었습니다. 공사장에서 인부들과 허름한 도시락을 나눈 적도 있었고, 대통령과 한 식탁에 앉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밥을 함께 먹는 그 짧은 시간 안에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이 다 보입니다. 회의실에서는 가면을 쓸 수 있습니다. 말로는 얼마든지 포장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밥상 앞에서는 거짓말을 못합니다. 밥을 씹는 속도, 젓가락을 드는 태도, 종업원에게 건네는 한마디, 그 작은 순간들이 모여 그 사람의 품격을 드러냅니다. 나는 평생 중요한 거래의 절반 이상을 식사 자리에서 결정했습니다. 왜냐하면 밥상은 사람의 본심이 드러나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가장 방심할 때 본색이 나옵니다. 식탁은 그 방심의 무대입니다. 많은 이들은 밥을 함께 먹으며 친해진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밥상은 친해지는 자리가 아니라 사람을 거르는 자리입니다. 겉으로는 웃지만 그릇을 다루는 송긋 하나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나지요.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이런 확신을 얻었습니다. 사람을 보려면 말이 아니라 밥그릇을 보라. 식탁 위에서 보여주는 작은 습관이 그 사람의 인생을 예고한다. 밥상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권력도, 직책도, 명함도 내려놓는 자리. 그 앞에서 남을 배려할 줄 아는 사람은 사업에서도 인생에서도 신뢰를 얻습니다. 그리고 나는 한 가지 원칙을 세웠습니다. 밥상에서 불편한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밥상은 결국 마음의 거울이기 때문이다. 나는 평생 한 가지 원칙을 지켜왔습니다. 약자에게 무례한 사람과는 절대 함께 일하지 않는다. 그 이유를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나는 그것이 인생을 지키는 최소한의 방어선이라고 믿습니다. 어느 해였던가 1980년대 중반쯤이었습니다. 한 사업가가 나를 찾아왔습니다. 투자건으로 상의하고 싶다며 점잖게 말을 꺼냈지요. 외부 식당에서 식사를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음식이 나오자마자 그는 목소리를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야, 이거 다시 데워와. 물 좀 가져와. 반찬 더 달라니까. 그의 말투는 거칠었고 태도에는 오만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조용히 밥을 먹다가 수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회장님, 아직 커피도 안 마셨는데요. 나는 담담히 대답했습니다. 밥은 다 먹었으니 됐습니다. 그 후로 다시는 그 사람과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언젠가 나에게도 함부로 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내가 필요하니 공손하지만 필요 없어지면 언제든 태도를 바꿀 사람입니다. 나는 공사장 인부들과 밥을 먹을 때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 말을 꼭 건넸습니다. 직원들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회장이라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다. 밥상 앞에서는 모두가 같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식당 직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은 권력을 착각합니다. 돈을 냈다고 갑이라 믿고 목소리가 크면 이긴다고 생각하지요. 그러나 진짜 강한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에게 더 친절합니다. 자신이 강하다는 걸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나는 대통령을 만나도 공사장 인부를 만나도 똑같은 자세로 인사를 했습니다. 사람은 직책이 다를 뿐 존재의 무게는 같습니다. 식탁에서 종업원에게 두 번째로 나는 이런 사람과도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상대방의 식사 속도를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사람. 언뜻 보면 사소한 문제처럼 들리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만큼 깊은 인생의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쯤 어느 기업인이 나를 찾아왔습니다. 합작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싶다며 정중하게 인사를 했지요. 나는 식사를 함께하며 그 사람을 관찰하기로 했습니다. 언제나 그렇듯 밥상은 가장 솔직한 시험대니까요. 나는 원래 식사를 빠르게 마치는 편입니다. 보통 아분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날은 의도적으로 천천히 먹었습니다. 상대가 나의 속도를 얼마나 살피는지 보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는 나를 한 번도 보지 않았습니다. 자기 리듬대로 밥을 먹고 내가 절반도 먹지 않았는데 이미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의 눈길은 오직 자기 접시에만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순간 나는 알았습니다. 아, 이 사람은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구나. 상대방의 속도를 보지 않는 사람은 결국 협업 시에 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함께 간다는 개념이 없습니다. 자기 속도로만 일하고 팀 전체의 리듬은 무시합니다. 현대그룹을 만들 때 나는 수천 명과 함께 일했습니다. 설계팀이 어디까지 진행했는지, 자재팀은 어떤 상태인지, 시공 현장은 얼마나 밀리고 있는지 늘 살폈습니다. 어느 한 부서라도 속도가 어긋나면 전체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는 항상 속도를 맞췄습니다. 함께 간다는 건 속도를 맞춘다는 뜻입니다. 밥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이 아직 절반밖에 먹지 않았다면 나도 천천히 먹고 상대방이 거의 다 먹었다면 나도 마무리합니다. 그게 예의이자 배려이며 협업의 기본입니다. 상대의 식사 속도를 보지 않는 사람은 두 가지 결함이 있습니다. 첫째, 관찰력이 없습니다. 옆 사람이 편한지 불편한지, 느린지 빠른지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자기 세계에만 갇혀 있습니다. 둘째, 리듬을 맞추. 세 번째로, 나는 이런 사람과도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남의 접시에 함부로 손을 뻗는 사람. 아무렇지 않게 젓가락을 내밀고 허락도 없이 남의 음식을 집는 사람 말이다.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보여준다. 1990년대 중반쯤이었을 것이다. 어느 협력업체의 대표가 나를 찾아왔다. 장기 계약을 논의하고 싶다며 식사를 제안했다. 그는 부하 직원 한 명을 데려왔다. 우리는 한식집에서 조용히 자리를 잡았다. 음식이 나왔고 각자 주문한 음식을 먹기 시작했다. 그런데 갑자기 그 대표가 자기 젓가락을 뻗더니 자기 부하 직원의 접시에서 고기를 집었다. 이거 맛있어 보이네. 말 한마디 없이 아무렇지 않게. 부하 직원은 어색한 미소를 지었지만 표정은 불편해 보였다. 그 순간 나는 생각했다. 아, 이 사람은 경계징재를 모르는 사람이구나. 그날 식사가 끝난 뒤 나는 조용히 계약을 접었다. 왜냐고? 남의 접시를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은 남의 인생도 함부로 건드릴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에게는 허락이라는 개념이 없다. 자기 마음에 들면 그냥 손을 내민다. 친하니까 괜찮다고, 함께 일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위험한 착각이다. 아무리 가까워도 선은 지켜야 한다. 선을 넘는 친밀함은 결국 관계를 무너뜨린다. 나는 평생 원칙을 세웠다. 내 일이 아닌 것은 건드리지 않는다. 아무리 친한 사람이라도 상대의 허락 없이 그의 일이나 권한에 손대지 않았다. 그것이 예의이자 원칙이며 신뢰의 기본이다. 조직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런 사람은 자기 권한과 남의 권한을 구분하지 못한다. 회의에서 남의 말을 끊고 프로젝트에 허락 없이 끼어들고 예산을 자기 마음대로 쓴다. 어차피 같은 회사 아니에요? 그렇게 말하지만 틀렸다. 같은 조직이라도 역할과 책임의 경계는 다르다. 그 선을 무시하면 조직은 무너진다. 밥상도 같다.
내 접시는 내 책임이고 상대의 접시는 그의 세계다. 함께 나누고 싶으면 물어보면 된다. 이거 하나 먹어도 될까요? 네 번째로, 나는 이런 사람과도 절대 함께하지 않는다.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 밥을 먹으며 눈은 접시가 아니라 화면을 향하고 대화는 상대가 아니라 문자 메시지를 향하는 사람이다. 2000년대 초반 휴대전화가 막 보급되던 시절이었다. 한 젊은 사업가가 나를 찾아왔다. 새로운 IT 사업을 제안하고 싶다며 식사를 청했다. 나는 그를 만나보기로 했다. 밥상은 언제나 사람의 본심을 드러내는 자리니까. 음식이 나오자 그는 미안하다는 듯이 웃으며 말했다. 죄송합니다. 급한 연락이 와서요. 그리고 곧바로 휴대폰을 꺼내 문자를 확인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밥을 먹었다. 그런데 몇 분 뒤 또 휴대폰을 들여다봤다. 다시 답장을 보내고 또 화면을 열어본다. 5분 남짓한 식사 동안 그는 3번이나 휴대폰을 봤다. 그때 나는 조용히 수저를 놓았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죠. 그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다. 회장님, 제안서는 아직 못 보셨는데요. 나는 담담하게 답했다. 괜찮습니다. 이미 다 봤습니다. 그 사람의 눈빛에는 의아함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나는 확신했다. 밥을 먹으면서 딴짓하는 사람은 일에서도 집중하지 못한다. 밥상은 단순히 음식을 나누는 자리가 아니다. 그 순간은 함께 있음의 시간이다. 눈앞의 사람에게 마음을 주고 귀를 기울이는 시간이다. 그런데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지금 이 자리에 없다. 몸은 함께 있지만 마음은 딴 데가 있다. 그건 예의의 문제이자 집중의 문제다. 나는 평생 회의 중에는 한 가지 원칙을 지켰다. 그 순간에는 오직 그 일에만 집중한다. 밥상에서도 마찬가지다. 그 업은 10분 동안은 오로지 밥에, 그리고 사람에 집중한다. 그게 존중이다.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은 2가지를 모른다. 첫째, 우선순위를 모른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사람보다 화면 속 알림이 더 중요하다고 믿는 순간, 그는 이미 관계를 잃고 있는 것이다. 둘째, 존중을 모른다. 상대의 시간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이다. 지금까지 나는 4가지 유형의 사람을 이야기했습니다. 종업원에게 함부로 하는 사람, 상대의 속도를 보지 않는 사람, 남의 접시를 함부로 건드리는 사람, 그리고 식사 중에 핸드폰을 보는 사람. 이 4가지 유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배려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배려가 없는 사람은 결국 신뢰를 잃고, 신뢰를 잃은 관계는 오래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회의실에서 사람을 본다. 하지만 나는 다르게 말합니다. 사람을 보려면 회의실이 아니라 식당을 보라. 계약서가 아니라 밥그릇을 보라. 밥상은 거짓말을 못합니다. 겉으로는 공손해 보여도 숟가락을 드는 자세 하나, 말을 건네는 어조 하나에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납니다. 말보다 정확한 것은 태도입니다. 태도보다 진실한 것은 습관입니다. 나는 평생을 경영하며 느꼈습니다. 밥상에서 보이는 사람의 태도가 곧 그 사람의 인생 태도다. 밥상에서 조용히 남을 배려하는 사람은 현장에서도, 인생에서도 남을 세울 줄 아는 사람입니다. 밥상에서 자기만 챙기는 사람은 결국 삶에서도 자기만 생각합니다. 밥은 단순한 음식이 아닙니다. 그 속에는 그 사람의 리듬, 마음, 품격이 담겨 있습니다. 누군가를 존중하는 방법을 모르는 사람은 아무리 큰 회사를 세워도 결국 무너집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잃어오면 모든 것을 잃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끔 젊은 경영자들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을 판단하려거든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봐라. 그의 손끝이 곧 그의 마음이다. 밥상은 인생의 축소판입니다.
그곳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진짜 성품, 진짜 인내, 진짜 배려가 모두 드러납니다. 사업을 잘하고 싶다면 먼저 밥상을 정갈하게 하라. 인생을 바로 세우고 싶다면 밥상 앞에서부터 예의를 세워라. 나는 평생 그렇게 배웠습니다. 밥상에서의 태도가 곧 인생의 품격이다. 그리고 그것을 깨달은 날부터 나는 사람을 절대 말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끼의 식사면 충분했습니다. 세상을 오래 살다 보면 밥상에도 두 종류가 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권력의 식탁이고 다른 하나는 겸손의 식탁입니다. 권력의 식탁은 시끄럽습니다. 자기 자랑이 넘치고 상대의 말을 끊고 큰 소리로 웃지만 그 웃음엔 온기가 없습니다. 그 자리는 경쟁의 자리이자 우월함을 과시하는 무대입니다. 그들은 밥을 먹으면서도 서로를 이기려 듭니다. 마치 밥 한 숟가락에도 계급이 있는 것처럼 굴지요. 하지만 겸손의 식탁은 다릅니다. 조용하지만 따뜻합니다. 말보다 눈빛이 오가고 계산보다 감사가 앞섭니다. 그 자리는 권력의 무대가 아니라 존중의 공간입니다. 나는 살아오며 수많은 식탁을 보았습니다. 어떤 식탁은 화려한 음식으로 가득했지만 공기는 차가웠습니다. 어떤 식탁은 반찬이 초라했지만 마음은 부유했습니다. 결국 사람의 품격은 음식의 값이 아니라 그 식탁에 담긴 태도와 온기로 결정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밥상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건네고 함께 먹는 사람의 손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핍니다. 그들의 젓가락은 빠르지 않습니다. 항상 상대의 움직임을 보고 맞춥니다. 그 안에는 배려가 있고 겸손이 있습니다. 나는 젊은 시절 이런 장면을 자주 보았습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은 식탁에서도 자신을 과시하고 겸손한 사람은 식탁에서도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권력의 식탁에 앉았던 사람들은 외로워졌고 겸손의 식탁을 지켰던 사람들은 끝까지 신뢰를 얻었습니다. 밥상은 그 사람의 리더십을 보여주는 무대입니다. 남을 먼저 챙기는 리더는 조직을 살리고 자기만 챙기는 리더는 조직을 죽입니다. 따뜻한 밥상은 강한 회사를 만들고 냉정한 밥상은 사람의 마음을 얼립니다. 나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먹는다는 건 함께 나눈다는 뜻이다. 밥을 나누는 사람은 결국 인생도 나눈다. 밥상 앞의 자세가 바로 그 사람의 인생 철학입니다. 권력의 식탁을 버리고 겸손의 식탁을 지키는 것. 그것이 진짜 성공의 시작입니다. 우리는 하루 3번 밥을 먹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을 단순한 식사로만 여긴다면 인생의 중요한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밥상은 단순한 식탁이 아닙니다. 인생의 리허설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앉고 어떻게 말하며 어떻게 남을 대하는지가 그 사람의 하루, 그 사람의 인생을 그대로 비춥니다. 나는 수많은 사람을 만나며 깨달았습니다. 밥상에서 예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품격이 있습니다. 밥상에서 조용히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삶에서도 고마움을 잃지 않습니다. 밥상에서 약자를 배려하는 사람은 세상에서도 신뢰를 받습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식탁에서 남을 무시하고 조급하게 먹고 허락 없이 손을 내밀고 핸드폰으로 딴짓을 하는 사람은 삶에서도 중심이 흔들립니다. 작은 식사 하나에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은 큰 인생에도 집중하지 못합니다. 밥상은 거울입니다.
그 거울에 비친 당신의 모습이 당신의 인생 그 자체입니다. 그래서 나는 말합니다. 밥상 앞에서의 자세가 당신의 인생을 비춘다. 사람을 판단할 때 나는 명함을 보지 않습니다. 그가 밥 먹는 모습을 봅니다. 그 짧은 10분이 그 사람의 10년을 말해줍니다. 밥 한 끼가 그 사람의 인생을 설명하고 그 한 끼가 두 사람의 관계를 결정합니다. 이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밥상은 어떤가요? 권력의 식탁입니까? 겸손의 식탁입니까? 혼자만을 위한 자리입니까? 함께 나누는 자리입니까? 밥을 먹는 그 순간, 당신의 마음이 어디를 향하는지가 당신의 품격을 결정합니다. 밥상에서 예의 있는 사람은 인생에서도 품격이 있다. 한 끼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은 한 생도 소중히 산다. 이 말이 당신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는 단지 작은 동의의 표현일 뿐입니다. 당신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밥 한 끼가 사람을 드러내고 인생을 바꾼다.